안녕하세요. 뉴델리 TV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은 5.18 41주년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까 북한에서 탈출한 외교관 태영호 지금 국민의힘 국회의원이죠. 이분이 5.18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던데 5.18 민주화 정신이 살려서 북한에서도 5.18 민주화 정신으로 민주화도 하고 임을 위한 행진곡이란 노래도 많이 부르고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5.18 정신과 관련해서 북한의 절대 권력 독재에 항거하는 민주화 정신, 이거와 관련한 이야기를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서북 청년의 이야기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북한 학생들의 남한 반공투쟁, 북한에서 탈출한 학생 청년들이 남한으로 넘어와서 반공투쟁을 한 이야기, 그게 바로 해방 3년 동안에 벌어졌던 자유의 전사들 1020 서북 청년의 젊은 그들입니다. 1020, 1020이 무엇입니까? 10대부터 20대, 10대 후반 20대 청년 학생들의 모임이 서북 청년회였습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 국제 배신자 소련 철수하라, 영문으로 그렇게 돼 있죠. 국제 협약을 배신한 소련, 한국에서 나가라, 이렇게 영문으로 써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바로 1948년 UN 총회가 결의한 남북한 총선을 통한 독립정부 수립, 그 결의안을 말합니다. 그것을 소련이 거부했죠. 그것을 거부하자 그때 월남에서 활동하던 서북 청년회가 소련은 북한에서 나가라 하는 데모를 벌인 사진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서북 청년회, 여러분 아시죠? 그동안의 서북 청년회는 우리가 까맣게 잊고 있었어요. 그 존재를. 남아있는 건 서북 청년회는 폭력을 행사하는 테러 조직 아니냐, 이런 정도의 악평만 들었을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서북 청년회가 탄생한 역사부터 거슬러 올라가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시면 목숨을 건 젊은 사자들, 그들은 누구인가? 전후 제2차 세계대전을 말합니다. 2차 세계대전 후 세계에서 처음으로 반소 반공투쟁을 벌인 학생들의 반공투쟁, 그게 뭡니까? 신의주 학생들의 반공의거입니다. 신의주 학생 사건. 그 신의주 학생 사건이 1945년 해방되던 해 11월 달에 일어났는데, 그 전에 이미 9월 달에 9월 16일에는 해주에서 공산당 본부를 습격하는, 그래서 공산당을 내쫓고 경찰서를 점거하고 치안을 빼앗은 그런 또 의거가 있었어요. 그건 우린 모릅니다. 거기에 주인공은 김인식 씨라는 아주 키도 작고 땅따락한 용감한 용사, 그분이 주인공입니다. 11월 7일에는 한경남도 도청 소재지였던 함흥, 그 옆에 영흥, 또 한경북도 경성, 이 한경도 지역에서 반소 반공 시위가 일어납니다. 11월 23일에는 용안포에서 일어납니다. 용안포 압록강 입구에 있는 조그만 항구죠. 중국과 무역 항구입니다.
이게 구한 말에는 러시아의 니콜라이 황제가 고종 황제가 러시아 공관으로 피난 가자 이 항구부터 장악하죠. 그래서 니콜라이 항, 포트 니콜라이라는 이름까지 붙여가지고 이 항구를 소련이 장악했던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소련군이 다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8월 15일 해방되자마자 해방되기 전부터 북한으로 물밀듯이 들어와가지고 북한을 점령하고 즉각 모든 종단과 단체 해산하고 인민위원회를 조직하죠. 그 인민위원회 캠페인을 벌입니다. 지지. 전 국민한테 인민위원 지지. 대회를 열죠. 관제대회입니다. 그 대회가 열리는 용안포 교회에서 중학교 학생이, 이때는 중학교가 5년제였어요. 고등학교가 없었죠. 지금처럼 중고등학교로 나눠지지 않고. 그 중학교 학생이 일어나서 반공 연설을 합니다. 난리가 났죠. 거기 집회에 모였던 사람들이 전부 박수치고 동조합니다. 그러니까 무자비하게 해산시켰죠. 그러는 와중에 한 사람이 죽어요. 그 교회 장로 한 분이 목숨을 잃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신의주에 있던 학생들이 6개 학교 중학교 학생들 약 3,500여 명이 11월 23일 이틀 후죠. 대대적인 반소 반공 규탄 대회를 엽니다. 이 대회를 북한 적위대가 뭡니까? 붉은 군대죠. 북한 인민군 아직은 인민군이 창설되기 직전이라 그 민간 적위대를 조직했는데 그 적위대가 강제로 해산시킵니다. 흩어지는 학생들을 향해서 하늘에서 기관총이 쏟아집니다. 소련 전폭기가 무차별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래서 23명이 즉사하고 또 2천여 명이 연행되고 체포되고 투옥되고 그중에 100여 명이 시베리아로 유영을 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신의주 반공 학생 의거 세계 최초의 전후 최초의 소련의 정면으로 덤벼든 10대 학생들의 반공 의거였습니다. 공산당 나가라. 북한에서 소련 나가라. 여기 사진을 보시면 그때 희생된 학생들의 일부 사진이 신문에 실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모를 쓰고 교복을 입고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가자 남으로 신의주만이 아니라 북한 전역의 학교를 소련군이 무차별로 탄압을 가하니까 가자 남으로 그렇게 해서 46년 봄까지 남쪽으로 넘어온 청년 학생들, 일반 주민들 50만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대규모 엑소더스, 북한 탈출이죠. 이렇게 남으로 넘어온 젊은이들은 집도 없고 돈도 없고 가족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인연을 찾아서 평안도 학생들은 평안도 출신 남쪽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지역별로 팀별로 이렇게 모이다 보니까 서울에만 합숙소가 60여 개가 생겼다고 합니다. 자연히 이들은 단체를 만들게 되죠. 친목단체랄까요? 이 북한에서 넘어온 젊은이들을 보살피자. 이런 이제 미 군정이 이 단체를 해산하라 명령합니다. 가뜩이나 이 정당이 수십 개 수백 개 골치가 아픈데 또 단체가 생기느냐? 안 된다.
그러자 이 평안도 지역에서 넘어온 젊은이들이 남쪽의 정치적 유지, 거물, VIP죠. 그때는 유진산 씨, 저 호남 출신 전라북도 출신 유진산 씨를 대표로 모시고 대한혁신청년회라는 조직을 합니다. 남한의 유력 인사를 내세워야 미군도 함부로 해산시키지 못할 거 아닙니까? 보호막을 친 겁니다. 그리고 이 수많은 젊은이들은 임시정부 요인들, 김구나 신익희, 이시영 뭐 이런 분들, 또 이승만 이런 분들의 경호를 자청하고 났습니다. 김구가 머물던 경교장, 신익희가 머물던 낙산장, 이승만의 도남장, 또 이시영 씨가 묵던 무슨 국제 호텔입니까? 한미 호텔입니까? 이런데 분산해서 경호를 맡으면서 그날 생계를 우선 해결해야죠. 이때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어요. 김구와 이승만의 차이. 이 탈북 월남 젊은이들이 김구에 친숙하죠. 김구도 이승만도 다 황해도 출신입니다. 다 북한 출신이긴 하지만 임시정부 주석, 가까운 중국에 있었으니까 늘 김구 소식은 많이 들었기 때문에 김구한테 가면은 이 젊은이들은 무조건 무릎 꿇고 큰절부터 합니다. 그리고 우리 전통식 인사법으로 큰 어른한테 크게 인사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승만한테 가면은 이 양반은 미국식으로 보자마자 달려와서 두 손을 잡고 악수하고 끌어안고 그 북한 탈출 그 자유에 대한 교육을 시켜줍니다. 여기에서 이 월남한 청년들의 인식이 두 민족 지도자에 대한 인식이 크게 갈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죠. 남한이 더 빨갛구나. 우리가 나서자. 소련군이 봉쇄하고 있는 철조망을 뚫고 38선을 넘어 도망쳐 와서 서울에 당도해보니 남쪽의 공산당이 더 기승을 부리고 있구나. 우리가 나서지 않으면 안 되겠다. 본능적인 분노와 책임감이 솟구칩니다. 왜 이런 판이 됐을까요? 왜 빨간 세상이 됐을까요? 미군정 때문입니다. 미군정은 공산당도 정치적 자유, 합법화, 민주주의 사회니까, 미국은 자유민주주의니까 그대로, 남한도 자유민주 사회, 공산당 합법화, 이념 대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대책도 없습니다. 그저 소련이 이끄는 대로 모스크바 신탁통치 합의, 그거를 빨리 실천하기 위한 미소 공동위원회만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월남한 청년들이 단결합니다. 안 되겠다. 멋모르고 공산당한테 장악되어 있는 남한 사회, 이걸 우리가 계몽시키고 깨우쳐야 되겠다. 그래서 북한 실정 보고대회를 전국에 펼치기 시작합니다. 그때 공산당은 북한은 지상 낙원이다 이렇게 선전하고 있었거든요. 낙원이 아니고 지옥이다, 생지옥이다. 그 거짓을 폭로하고 다닙니다. 그 내용을 잠깐 보시면 소련군의 무서운 공포정치, 공산당의 만행, 무차별 체포, 무차별 처형, 시베리아 끌고 가고 또
평양에 있는 소련 군사령부 군정장관 로마넨코는 개인적으로 비밀리에 설치한 이 처형실 뭡니까? 예. 반소, 반공 세력을 처형하는 처형실을 10개나 가지고 있었어요. 여성들은 소련군의 공격을 피하려고 얼굴에 숯검댕이를 칠하고 남자 옷을 입고 다녀야만 했고, 동네마다 시골 동네까지 빨래줄에다 깡통을 달아놓고 그 속에 돌을 넣어서 공산당이나 소련군이 나타났다 하면 딸랑딸랑딸랑 울려서 경보를 울리고, 시계를 차지 말라. 소련군이 모조리 다 뺏어간다. 당시 소련군들은 팔뚝에 시계를 몇 개씩 양쪽 팔뚝에 줄줄이 차고 있는 사진들이 지금도 남아있죠. 또 소련은 북한에 일본이 설치해 놓은 산업시설, 발전시설, 흥남 비료공장, 당시 동양 최대 규모였죠. 수풍발전소도 건설할 땐 동양 최대였습니다. 여기 있는 그 최신 설비들을 전부 뜯어갑니다. 소련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북한 공산화의 총감독 스티커프, 총지휘하래 소비에트화, 국유화, 재산 몰수, 반공세력은 친일파 낙인 찍어서 약탈, 추방, 이런 판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전국 북한 실정 보고대에서 낱낱이 폭로하고 다니니까 남한에 있는 공산세력이 가만히 있겠어요? 수백 명씩 죽창과 도끼를 들고 습격합니다. 강연장을.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만 예를 들면 밀양 사건. 밀양은 여러분도 아시는 그 공산당 약산 김원봉의 고향이라서 당시에도 공산당이 판을 치던 그 지역에서 북한 실정 보고대회를 하니까 도끼 들고 축창 들고 기습한 사람들, 그때에 당시 이름난 씨름선수 공원태라는 청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동료들을 식당에 몰아넣고 출입문을 혼자서 가로막고 났었어요. 그러니까 수십 명이 문을 밀치고 들어올 거 아닙니까? 동료들은 도망가고 공원태는 죽창과 도끼에 맞아 죽습니다. 이것을 서북 청년에서는 전사라고 그래요. 첫 전사. 전쟁이거든요. 체제전쟁. 해방 즉시 한반도는 주인이 없는 무주공산이 됐습니다. 무주, 주인이 없다. 공산, 빈 산이다. 임자 없는 산. 무정부 상태죠. 그런데 북한은 재빨리 소련이 공산 정권을 세우죠. 질서가 잡히고 소비에트 체제로 금방 변모합니다. 남한은 그야말로 무정부 상태죠. 미 군정사령부가 관리하는데 미국은 소련하고 빨리 신탁통치 합의해서 한국을 떠나는 게 목적이었어요. 공산당도 아무리 폭력사태를 일으켜도 내버려두고 정치자유다. 그러니까 남한만 가지고 소련과 공산당이 남한을 먹으려고 공격을 해야 되는데 그걸 막는 사람은 미 군정 경찰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주역으로 나선 게 바로 얼마 전에 월남한 북한 청년 학생들이었습니다. 서북 청년회. 참 기가 막히죠. 이 사회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도 미국하고 이 남북한 신탁 통치 반탁
좌우 합작 이런 것만 신경 쓰지 남로당의 폭동이다 테러다 파업이다 이거 대처할 방안이 없습니다. 속수무책이죠. 그때 나선 것이 몇 달 전에 북한에서 넘어온 북한 학생 청년들입니다. 1020 지금으로 말하면 고등학생과 대학생들. 자, 이분들의 반공정신이랄까 원한과 울분 서럽고 억울하고 남한에 오니 남한에서도 천대받고 고립된 고독함은 고사하고 남한조차 빨갱이 세상이 이분들이 결사대를 조직하죠. 전체가 다 결사적으로 책임감과 사명감과 이거 안 되겠다. 분기탱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석도 남아있어요. 여기 사진 보세요. 이 비석에 뭐라고 써있냐면은 사람 이름이 써있는 비석이 아닙니다. 무슨 우일영 추모비도 아니에요. 자세히 보시면 짧은 인생을 영원한 조국에 이렇게 한문으로 써놨습니다. 이 사진은 60년대 사진인데 이 정도로 이 서북 청년에는 오로지 북한 해방, 남한 자유, 북한 자유 여기에 헌신적으로 몸바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그 행진곡이 있어요. 독립행진곡이라는 일제시대에 불리던 독립행진곡이라는 노래에 서북청년회의 그 주제곡 단가라고 할 거예요. 해가라 할 거예요. 이 노래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매일 아침 이걸 부릅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우리는 서북청년군 조국을 찾는 용사로다. 나가 삼팔선 넘어 매국노 쳐버리자. 진주는 이 펄 얘기입니다. 보석 진주 우리 서북 지옥이 되어 모두 도탄에서 헤매고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등잔 밑에 우는 형제들이 있다. 원수한테 밟힌 꽃봉들이 있다.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동지는 기다린다. 어서 가자 서북에. 북한을 탈환하고 공산당을 경멸하는 맹서, 피 맺힌 피를 토하는 부르짖음입니다. 그런데 화면을 보실까요? 미군에 쫓기는 반공결사대 고독한 전사들. 그러나 자유의 구세주였다. 여기 사진을 보시면은 세계노련 조선노동조합 전국평의회라는 플래카드가 붙어 있죠. 전평이라고 불렀어요. 이것은 해방되자마자 북한을 공산화 작업을 하는 소련 군정 스티커프가 남한에도 빨리 공산화 전위대를 만들어라 해서 박헌영이 만든 단체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노동단체가 전평이고 청년단체, 여성단체 가지가지입니다. 또 전농도 있죠. 농민단체. 이게 전부 공산화 투쟁의 전위대이들입니다. 이 전위대인 전평 노총이죠. 공산노총. 노총이 일본이 도망간 모든 기업들을 재빨리 접수했어요. 언론사, 공장, 기업들, 여러 가지 시설. 이거를 빨리 탈환해야 합니다. 거기에 서북 청년회가 나선 거죠.
정판사 우위패 사건 아시죠? 그 우위패 사건이 나자 정판사라는 이름의 출판사가 있는 빌딩을 습격합니다. 지금 롯데백화점 앞에 있는 그 미도파 백화점, 그 옆에 있는 건물 습격해서 출판사를 때려부시고, 거기에서 공산당 해방일보라는 공산당 기관지 발행하고 있었죠. 그 인쇄시설 때려부시고, 이 좌익 언론 때려부시자 그래가지고 공산당계 4개 신문을, 인쇄시설을 파괴해서 신문을 못 내게 만들었습니다. 또 기업들, 유명한 사건은 이 영등포에 있던 경성방직, 지금 경성방직 자리에는 타임스퀘어가 들어있죠. 신세계백화점하고. 그 자리에 있던 공장, 방직공장, 그것도 남노당이 미리, 조선공산당이죠. 그때는 남노당이 아직 쓰기 전이었던가, 공산당이 장악하고 있는 경성방직을 쳐들어가서 좌익 노조를 물리치고 임시로 대한노총이다라는 이름을 만들어서 점령해버립니다. 그렇게 탈환해요. 경성방직 공장을 탈환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니까 여기저기 기업들 공장지대에서 서북 청년에 여기도 와달라, 여기도 와달라 빗발치는 요구가 들어옵니다. 인천 공장지대, 당시에는 서울 영등포와 인천에 공장이 제일 많았죠. 인천 공장지대에 가서 이런저런 공장들을 전부 경성방직처럼 좌익 전평을 몰아내고 주인에게 돌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대한노총이라는 게 그때 등장을 해요. 또 전국의 철도 파업, 또 대구 폭동, 여기에도 가담해서 큰 공을 세우죠. 또 전국 지역별로 지방을 장악하고 있는 좌익 세력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아주 많아요. 모두 드라마 같은 이야기들인데, 액션, 공산당 비난식으로 하면 폭력 테러고, 체제전쟁 입장에서 보면 람보 같은, 슈퍼맨 같은 전쟁 영화죠. 몇 개만 소개해드릴게요. 충청북도 좌익, 거기서 좌익들한테 서북 청년회원 하나가 피살당해요. 그 보복으로 광주, 목포, 또 대구, 부산, 전국을, 영남, 호남, 충청도 휩습니다. 특히 부산에서는 좌익들이 우익 인사들을 계속 살해합니다. 그게 무서워서 부산 지역 기업인들이, 부산에 공장이 또 많았잖아요. 기업인들이 벌벌 떨면서 계속 돈으로 해결하고 있었어요. 돈을 줘가지고. 그러면서 하루빨리 서북 청년에게 내려와서 우리를 살려주기를 바라는 사람도 있고, 또는 좌익, 그때 민주주의 민족전선, 이걸 또 북한 스티코프가 지령해서 만들었잖아요. 거기에 가담한 기업인들이 기업 살기 위해서 공산당이 되는 거예요. 기업 살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저절로 공산당 추모자가 돼버려. 이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현재 우리나라도 그런 사람들 많을 거예요. 그래서 우익에 대결하는, 거기에 가담하게 되죠. 이런 사람들을
서북청년회가 가서 지거합니다. 부산 극장에서 좌익들이 찬탁이다, 동학난이다 이런 걸 공연을 막 하면서 선동을 하는데 거기에다가 다이나마이트를 던져요. 이건 전투지, 이거는 테러가 아닙니다. 또 숨어있는 검찰청에 숨어있는 검사, 남로당 검사, 민족주의 민주전선, 민주주의 민족전선 의장이라는 공산당 두목, 경상남도 일대 진주, 밀양, 울산까지 3개월 만에 모두 평정해버립니다. 아주 유명한 전쟁 영화 같은, 전설 같은 이야기입니다. 당시 미 군정청 산하 경찰은 2만 명도 안 됐어요. 전국에서 좌익들이 날뛰는데 암살, 그런 단발적인 사건은 둘째치고 파업, 속수무책이에요. 이거를 자원한 경찰대, 치안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하고 나선 수천 명의 서북청년회가 해결사가 된 겁니다. 해결사.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미 군정청은 이 서북청년회를 표창을 하기는커녕, 상을 주기는커녕 너희들 테러 집단 아니냐, 질서 파괴자다, 잡아가요. 들키면 잡아가. 서북청년회는 공산당과 싸우면서 미 군정 경찰을 피하느라고 샌드위치 신세죠. 미 군정한테 잡혀가가지고 재판도 받고 사형언도까지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형언도까지 받은 사람이 몇 사람 있는데 다행히 이 사람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건국하면서 사면령을 내려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사형을 모면하게 줍니다. 그런 사람들도 몇 명 있어요. 자, 북한을 봅시다. 서북청년회가 떠나온 내 고향, 내 땅, 내 가족이 있는 북한 땅. 서북청년회는 김일성을 암살하려는 북한의 암살대를 밀파해가지고 2번이나 시도했는데 2번 다 실패하고 맙니다. 첫 번째는 그 46년 3.1절 기념식장에 나온 김일성한테 수류탄을 던졌는데 디그루루 굴러가서 불발탄이고 말. 두 번째는 그 다음에 47년 3월 1일 3.1절 기념식에 또 갔는데 미리 검거되고 말았어요. 2번이나. 그러면서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서북청년회가 시도한 것이 대북방송입니다. 주 1회 대북방송. 대북방송은 거꾸로 남한의 자유를 선전하는 방송이죠. 그때 서북청년회가 먼저, 지금 대북전단살포 이 대북방송이 언제까지 계속됐죠? 쭉 계속되다가 이 대한민국의 친북 정권들이 들어서면서 없어졌죠. 그리고 북한에다가 지하조직을 구축합니다. 이 지하조직들은 6.25 때 북한에서 활약합니다. 또 38선 바로 밑에 옹진, 해주 밑에 이게 남한이에요. 옹진군. 여기에는 북한군이 6.25 전부터 해마다 끊임없이 도발을 했어요. 점점점 규모가 커져서 전쟁형으로 확대될 때에 서북 청년단들이 그 반도, 옹진반도, 그 앞바다의 연평도, 백령도,
섬들 여기에 달려가서 대응합니다. 북한에서 몰래 배 타고 넘어오고 헤엄쳐서 넘어오는 사람들 구출하고 게릴라처럼 북한군과 싸웁니다. 이러는 와중에 드디어 이승만의 자유통일 방안, 유엔 감시 남북한 총선 결의안이 유엔에서 통과됩니다. 서북청년단은 적극 지지 데모를 벌입니다. 그런데 한쪽에서는 미 군정을 연장하자, 소련이 거부한다, 미 군정을 연장하는 게 낫겠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누구 이름을 대면 여러분 깜짝 놀랄 겁니다. 유명한 정치인들이 됐죠,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걸 반대하는 데모합니다. 총선거를 빨리 실시하라. 남한만이라도 총선거를 빨리 실시하라. 북한은 소련이 물러가지 않으니, 소련군을 물리칠 힘이 우리한테 없으니 우선 남한만이라도 선거에서 북한 소련군을 물리칠 기회를 노리자. 그렇게 입장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김구 선생이 북한에 간다고 할 때 맹렬히 반대했죠. 경무교장을 점령해서 농성을 벌였죠. 몇 날 며칠 농성을 벌이는데 백범은 끝내 경무장 뒷문으로 빠져나가서 평양으로 갔습니다. 이때 서북청년회가 백범 선생에 대한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백범 암살범인 육군소위 안두희 서북청년회원이었어요. 왜 서북청년회원 안두희가 백범을 암살했는지 지난번에 소개해드린 그 책에 써 있습니다만은 당시 상황이 이랬습니다. 동시에 제주 4.3 폭동이 한창, 미 군정이 당시에 너무 미국식으로만 남한을 관리했습니다. 한국을 너무 몰랐고 공산당을 너무 몰랐어요. 유엔에서 남한만이라도 총선을 실시한다는 결의안이 통과되니까 감옥에 있던 공산당 사상범들 몽땅 석방시켰어요. 서울에서만 600여 명이 석방됐어요. 모두 뭐 합니까, 이 사람들이? 스티코프가 지령한 전국 2.7 폭동, 2월 7일 날 폭동, 제주 4.3 폭동에 다 가담합니다. 그러니까 미 군정청 경찰, 한국 사람들이 했어요. 조병옥, 장택상. 이분들이 서북청년회에 SOS를 날립니다. 서북청년들은 700명을 뽑아서 불시에 전투경찰이 되어가지고 제주도에 파견됩니다. 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오른쪽 사진은 김일성이죠. 서북청년단 암살 때한테 죽을 뻔했던 평양의 행사장에 나와 있는 이 사진은 김일성이 처음 평양 시민들한테 인사하는 사진이에요. 이런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총선거가 치러지고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합니다. 48년 8월 15일. 그러자 이 서북청년단들은 거의 전부 군대에 들어갑니다. 국군을 만들어서 북진통일하자. 그런 각오예요. 특히 포병장교에 많이 진출을 해요. 대포로 북한에 쏘고 싶다.
또 첩보부대에 많이 지원을 해요. 북한에 들어가서 게릴라전을 하겠다.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한테 국군을 빨리 개편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우리가 지금 군대 들어와 보니까 좌익 분자들이 너무 많이 섞여 있다. 근데 이승만은 눈코 뜰 새가 없죠. 그러던 중에 드디어 요순 반란 사건이 터집니다. 요순 반란이 언제 났어요? 4.3 폭동이 한창일 때 그걸 지원하라고 출동하던 부대가 여수를 확 뒤집어 놓죠. 신천까지. 그리고 광주를 향해서 진격하죠. 해방구를 선포하고. 그게 10월 달이에요. 정부 수립 2달 만에. 그때서야 숙군 작업에 들어갑니다. 정부가, 이승만 정부가. 숙군, 군대에 있는 좌익 공산분자들을 솎아내는 거죠. 정리하죠. 그리고 보안법을 제정합니다. 이 보안법을 발의한 것도 서북청년회 출신 재헌 국회의원이었어요. 김인식이라는 분이에요. 아까 해주 사건 때 말씀드렸죠. 이분이 발의해서 국가보안법을 제정, 국회에서 통과시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8선 일대에서 특히 서해, 해주, 옹진반도에서 북한군의 도발, 공격이 갈수록 높아지니까, 강해지니까 이 북한 침략에 대비할 필요가 시급해졌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미국한테 미군 철수하지 마라. 철수할 테면 무기라도 다 넣고 가라. 필요한 최소한의 병력이라도 좀 남기고 가라. 미국 백악관한테, 트루만 대통령한테 원조를 빨리 해달라. 군사 원조가 급하다. 경제 원조도 급하지만. 그럴 때 미국은 뭐라고 그랬어요? 트루만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요. 이승만 대통령한테. 군사 원조 총알 대포 타령하지 말고 굶주리는 당신 국민들 먹여 살릴 생각이나 해라. 이런 답장을 보냅니다. 미군이 다 철수해요. 이승만은 청년단체들을 전부 통합합니다. 민병대를 만들고 각급 학교 학도 호국단을 만들고 우리 힘으로 해야지가 안 되겠다. 돌멩이 곡괭이를 들고서라도 싸워야지 어떻게 하겠느냐. 총도 없고 총알도 없다. 비행기도 없다. 탱크도 없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대한청년회, 나중에 대한청년단. 약 300만 명 반공 청년 조직이 이때 탄생합니다. 48년 12월에. 또 동시에 K1로 부대도 생기죠. 이건 미군 사령부가 K1로 코리안 리에종 오피서죠. 연락장교 부대. 철수를 하지만 북한, 소련 첩보전은 해야 되니까. 거기에 또 서북 청년들이 전부 다 서북 청년들이 담당하죠. 6.25가 터졌습니다. 서북 청년들이 심정이 어떻겠습니다. 드디어 우리가 우리 땅을 찾을 때가 왔구나. 자, 6.25 때 서북청년회가 일궈낸 주요한 공적,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기 사진 보세요. 팔미도 등대입니다. 인천 아파트 팔미도 등대. 이 팔미도 등대가 켜져야만 이 팔미도 등대를 신호 삼아서 인천 상륙작전이 개시되는 겁니다. 그때 앞장서서 나선 사람이 서북청년단 군인들, 장교와 사병들. 팔미도 등대 불을 켜라. 선발대에 가서 불을 켜고 북한군한테 들켜가지고 20여 명이 전사합니다. 상륙작전은 성공합니다. 동시에 대한유격대, 게릴라 부대죠. 유격대를 만들어서 서울 38선 적 후방에서 전투합니다. 후방 교란작전을 피는 거죠. 그리고 왼쪽 사진 보세요. 백골 깃발입니다. 유명한 백골 부대 아시죠? 무패의 신화. 백골 부대 가는 곳에 패배는 없습니다. 이게 제3사단 제18연대가 백골연대인데 그 깃발이 백골을 감싼 올리브 평화의 잎새. 목숨을 바쳐서 평화를 이루겠다. 평화를 찾겠다. 그런 의지를 담은 깃발입니다. 6.25가 터지니까 서북청년단은 전부 입대했었죠. 건국 후에 입대한 서북청년단 출신들이 뜻을 모았습니다. 이 국군만 믿고 전쟁할 수가 없다. 여긴 좌익들이 너무 많다. 그러니 우리끼리 별도 부대를 만들자. 그 중에서도 우리 혼자 탈북한 단신 월남자들, 10대, 20대 젊은이들이죠. 단신 월남자들만 3,000명을 모아서 백골 부대를 만듭니다. 백골이 진토될 때까지 북한 땅을 찾고야 말겠다. 이 백골 부대의 신화 중의 신화, 낙동강 전투입니다. 여러분, 낙동강 전투 그러면 떠오르는 건 백선엽 장군이죠. 다부동 전투. 낙동강까지 밀렸을 때 더 이상 물러날 수 없다. 대구의 교두보를 구축한 것은 백골 부대입니다. 북한을 탈출한 월남 청년 부대, 백골 부대가 대구 교두보를 구축하는 데 성공하고 끝까지 사수합니다. 백골 부대 아니었으면, 서북 청년회 아니었으면 낙동강 전선 무너져요. 이제 아셨습니까? 이게 서북 청년회입니다. 목숨을 던져 자유와 나라를 지킨 젊은 영혼들, 잊혀진 구국의 영웅들, 그분들이 지금 다 사라지고 남은 분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잊어도 좋다. 중상모략이나 하지 말아달라. 마지막 화면 보시죠. 에필로그라고 제가 써놨어요. 왼쪽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왼쪽에 책 표지 사진이 있고 옆에는 이 책을 쓰신 손진 선생 사진입니다. 책 제목이 서북청년회가 겪은 건국과 6.25. 제가 이 책을 중심으로 말씀드렸어요. 물론 다른 책도 몇 권 있습니다. 또 다른 기록들도 있고. 이 손진 선생은 철원에서 출생하여가지고 학교를 서울 경기중학교를 나오시고 일본 개요대학을 다니시다가 해방돼서 돌아오신 인텔입니다. 20대 초반의 인텔이. 이분이 소련군 때문에 월남하죠.
서북 청년의 중심 인물입니다. 인물 중에 한 분이죠. 문봉재, 이밀, 여러분이 계십니다만은 이 책의 저자라서 제가 사진을 소개해 드립니다. 자, 오른쪽 사진은 동작동 국립묘지 현충원에 모셔진 건국 대통령 이승만 부부의 합장묘입니다. 그 옆에 검은 비석이 서 있죠. 이 비석에 얽힌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릴게요. 이승만 박사는 국립묘지 자기가 지정해서 만든 국립묘지입니다. 거기에 1965년에 하와이에서 숨을 거두고 고국에 돌아와서 묻혔죠. 그리고 90년대에 돌아가신 프란체스카 부인 합장된 묘입니다. 그런데 묘비가 없었어요. 아무도 묘비를 세워주는 사람이 없어. 그러다가 1998년 이승만 별세 33주년에 되는 해인데 이때는 김대중 정권 때입니다. 이때 여기 소개해드린 손진 선생을 비롯한 서북 청년의 원로들과 또 이승만 관련 기념사업회 여러 동지들이 모금을 해요. 돈을 모아서 비석을 세우자. 33년이나 이렇게 방치할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비석을 세웁니다. 비석에 뭐라고 새기느냐.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 이승만 건국 대통령의 묘. 이렇게 새겼습니다. 새겨서 세우려고 하니까 정부가 이걸 막습니다. 건국 대통령 아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바꿔라. 싸우다가 결국 이승만 초대 대통령의 묘로 바꿔 새겨서 세운 비석이 저 사진에 보이는 검은 돌입니다. 이승만 건국 대통령 묘라고 새겼던 비석은 지금 이승만 묘 근처에 땅 밑에 파묻었습니다. 참 희한한 이야기죠. 자기 나라를 세워준 사람이 이승만인데 건국 대통령이라는 말을 못 쓰게 했어요. 또 그 옆에 제목을 보죠. 건국 훈장의 눈물. 공산주의자 50여 명한테는 건국 훈장을 주고 건국 투사들한테는 건국 훈장을 거부하다. 2000년대 초중반 얘기입니다. 2000 김대중 정권, 노무현 정권, 이명박 정권. 그때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보니까 정부가 공산주의자들한테 건국 훈장을 주기 시작해요. 그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남로당 리더 누구죠? 박헌영. 북한에 올라가서 부수상까지 하다가 김일성한테 숙청당한 그 박헌영의 부인, 첫째 부인 주세죽. 이 여자한테 건국 훈장을 주는 거예요. 대한민국 정부가. 그 여자가 대한민국 건국에 공로가 있다고. 또 여운형 인민공화국 세웠던 고려 공산당 의원이었던 또 김철수
이 사람도 마찬가지. 일제 때부터 공산당. 50여 명이에요. 건국 유공자한테 준다. 이걸 보고 더 참을 수 없었던 겁니다. 서북 청년들은 6.25 이후 이날까지 아무런 훈장도 못 받고 특별한 무슨 지원금도 없고 그저 6.25 참전 용사들한테 주는 10만 원인가? 그것만 받고 너무나 당연하니까 조국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니까 그렇게 지내왔는데 아니 뒤늦게 보니까 그야말로 뭐라 그러죠? 피가 솟구치는 거죠. 피가 뻗친다고 그러죠. 눈이 돌아가는 거죠. 언제부터? YS 대통령 취임식장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이 책에 그렇게 써 있어요. YS 대통령 취임식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습니까? 보니까 단상에 앉아있는 노인들을 쭉 보니까 해방 후에 서북 청년회가 맞서 싸웠던 인간들이 대통령 옆에 앉아있는 거예요. 이거 보고 그야말로 뒤집어졌죠. 그런데 그 YS 정부한테 이 건국회, 이 서북 청년회가 건국회를 만들어서 쭉 운영하다가 이제 이 건국회를 사단 법인으로 만들어 등록해야 되겠다. 이거 제대로 싸워야지, 다시 싸워야지 안 되겠다. 그 사단 법인 등록 신청을 했더니 통상 1, 2주일, 2, 3주일이면 나오는 등록, 그 등록 허가가 뭐 그렇게 복잡합니까? 간단하죠.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강간무소식이에요. 장관 만나자 그러니까 장관 못 만난다. 국장 만나자. 국장하고 시비하고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대한민국 건국회란 이름에서 대한민국을 빼세요. 그럽니다. 어이가 없죠. 대한민국 건국을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바쳤는데 손진 선생이 쓰신 이 책 마지막 장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하늘에서 떨어진 나라가 아니다. 이 말을 유언처럼 남기고 97세로 눈을 감았습니다. 건국훈장은 받고 싶지도 않았어요. 건국훈장을 서북 청년회의 철천지 원수 공산주의자들한테 줄줄이 달아주면서 나라가 또 뒤집어지는구나. 서북 청년을 또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동분서주하다가 눈을 감았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끝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